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수상활동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교과서 112쪽부터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수상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고 장소에 따라서 해수욕장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또는 수영장 또는 워터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아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는 주변에서 수상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생존 수영이 있어요. 생존 수영은 깊은 물에서 헤엄쳐서 수영을 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자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버티고 물에 떠 있도록, 그래서 구조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존 수영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때 생존 수영 관련돼서 이론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수영장 가서 실습을 통해서 생존 수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수상활동 안전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켜야 될 안전규칙, 그 다음에 그런 위기상황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안전수칙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준비 운동을 한 다음부터, 준비 운동을 가장 첫 번째로 하고 다리부터,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부터 놓고 서서히 몸에 물을 적셔서 몸에 몸을 순환시키고 물 온도에 적응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팡풍 덩기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리부터 또는 팔부터 물에 몸을 서서히 적응시켜서 수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의 깊이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얕다고 방심하거나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얕아 보이더라도 특히 계곡 같은 곳이나 바닷가 수영할 때는 물의 깊이를 눈으로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얕아 보인다고 방심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꼭 물의 깊이를 확인하거나 물의 깊이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배 혹은 떠있는 도구, 튜브 같은 거 밑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건 절대 위험합니다. 특히 바닷가나 계곡 같은 거 수영할 때 여러분들 큰 배 모양의 튜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밑에서 장난치겠다고 들어가 있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숨이 막히고 나와야 되는데 그 튜브 밑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는 그래서 익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밑에 들어가서 도구 같은데 또는 튜브 같은데 밑에 들어가서 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튜브 등을 믿고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세요. 떠내려가다 보면은 뒤집혀질 수 있고 뒤집어져서 물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해수욕장에서 수영할 때는 안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물놀이 할 때는 놀이로서 물놀이를 해야지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또는 동생과 또 누나 형과 언니가 장난친다고 하다 보면은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각각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대처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첫 번째로 의식이 없는 사고자를 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서 의식이 없어요. 이럴 때는 119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심폐소생술에 배웠던 것처럼 119에 신고를 하면은 119에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서 도움을 받으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공호흡 실시하고 하도록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물을 많이 먹어서 물을 뺀다고 복부를 막 누르면은 오히려 더 장기가 파손되거나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를 누르지 않고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마찬가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그 추가적인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파도가 높아져 위험할 때,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같이 수영을 하고 가족과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높아졌어요. 그럴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는 신속히 물 밖으로 대피하는 게 첫 번째고, 대피하지 못했다면은 파도에 떠밀려서 떠밀려 간다고 한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합니다.
튜브 등에 의지할 수 있으면 의지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튜브 등이 없다고 하면은 체력을 가장 적게 소모할 수 있는 배영이나 여러 가지 물에 뜰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체력을 비축해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오히려 체력이 금방 소진돼서 구조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체력을 소진시키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합니다. 수영 중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경련이 일어나면 일단 몸에 힘을 빼도록 합니다. 일단 사람이 경련이 일어나면 당황해서 몸에 힘을 주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몸에 힘을 가볍게 빼고 편안한 자세로 경련 부위를 주물러서 천천히 풀어주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당황해서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쥐가 경련이 발생되기 때문에 몸에 힘을 뺀다는 게 포인트로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물에 빠졌을 때 옷과 신발을 신은 채 빠졌다면은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옷을 입고 수영을 한다 그러면 옷 때문에 더 수영을 하기 힘들거나 몸이 무거워져요. 마찬가지 신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옷과 신발을 신고 있다면 차례대로 벗기 쉬운 것부터 벗어주시도록 하고요. 주변에 가까운 구명 장비가 있는지 있다면 확인된 곳으로 이동해서 구명 장비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팔을 최대한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물에 뛰어들어서 구조하기보다는 주변에 구명 장비를 던져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해서 구조한다고 물에 뛰어들게 되면 그 뛰어든 사람도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구명 장비를 던져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명 장비로는 주변에 긴 막대나 튜브 또는 구명 로프나 줄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물에 뜰 수 있는 것 아무거나도 일단 던져주시면은 그것에 의존해서 119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또한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시청할 텐데요. 수상활동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대처 방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잘 시청해 주시고요.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절대로 당황하지 마. 침착하게 하나하나 따라해봐요. 첫째, 물놀이 장소 도착하면 가장 먼저 구조장비 확인해. 밧줄 튜브 위치 파악해요. 구조 요원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 둘째, 물에 빠진 사람 발견하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요. 힘껏 소리쳐서 사람들을 모아요. 혼자 뛰어드는 것은 절대로 안 돼.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안전. 물놀이 시작 전 반드시 공부해. 사고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따라해봐요. 하차하면 일어나는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절대로 당황하지 마. 침착하게 하나하나 따라해봐요. 셋째, 구조장비 던져주세요. 없다면 기다란 장대나 스티로폼. 밧줄 묶어 던진 뒤에 천천히 당겨. 혼자 뛰어드는 것은 절대로 안 돼. 넷째, 물에 빠진 사람 밖에 나오면 늦기 전에 심폐소생술 시작해요. 기도 확보하고 가슴 강하게 눌러 119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해요.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안전. 물놀이 시작 전 반드시 공부해. 사고 일어나도
시시때때 안전 맞춤